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이거 읽은 거니? 네, 엄마, 저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아들과 함께 바깥 나들이를 나온 중국인 여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글자를 가리키며 다시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아들은 다시 또박또박 간판에 있는 글자들을 읽어냅니다. 아들이 글자를 읽는 모습에 엄마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엄마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왕리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듬직한 남편과 결혼하여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내에서 신임도 높고 교직원들과 학생들과도 친근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형편이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 걱정과 불안함이 엄습해서 도저히 잠에 들 수가 없고 제 얼굴은 나날이 까칠해져 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고 남편도 속을 썩이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말도 마세요. 제 아들놈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생 3학년입니다. 미술도 잘 그리고 피아노도 잘해서 학교에서도 곧잘 상장을 받아오는 아이입니다. 문제는 도무지 중국어를 읽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중국에서도 학구열이 높은 편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아들이 평균치에 속하지 않으니 제 속은 타들어갈 뿐입니다. 제 직업이 선생님이라 주위의 눈들이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선행은 못 나가더라도 한자를 좀 읽을 줄 알아야 평균치 정도 따라갈 텐데 도무지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답답하다며 저를 안고 온 날이 수십일입니다. 막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는 그냥 아이가 좀 늦겠거니 하며 저는 과외 선생님도 붙이고 밤마다 책도 주구장창 읽어주었습니다. 곧 까막눈이 벗겨질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된 지금도 아이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마냥 방치한 건 아닌지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제가 더 노력을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에 매일 밤 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선생님이다 보니 저도 나름대로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많았거든요. 저와 신랑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요. 시댁 어른들도 친손자가 하나밖에 없으니 아이와 저한테 거는 기대가 크십니다. 아이를 위해 최고의 교육을 시키라고 매달 돈도 보내주시거든요.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아이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이가 제발 평균치에만 오길 소망하며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난독증입니다. 아니 이런. 예감한 게 맞았군. 아들 난독증 이야기 전에 중국의 문맹률을 말해드려야겠네요. 솔직히 중국의 공식 통계 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문맹률은 약 3% 정도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더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문장제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를 읽으라고 할 때 여실히 아이들의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중학생 아이들의 문해력을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 그 이하 정도일 거예요. 한자도 헷갈려하고 본인이 읽고도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곱하라는 말인데 이걸 나누기로 해석해서 틀려버리죠. 정말 중국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자는 중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용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요? 아닙니다. 정답은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화교 공동체 국가에서 사용합니다. 이 중에 중국과 대만만 유일하게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여러 개의 공용어 중 하나로 중국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문맹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죠. 중국어는 오늘날 약 3만에서 5만 자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3만에서 5만 자를 전부 다 외워야 합니다만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3,500자의 상용 한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중국인들이 외칩니다. 다 못 외우겠다고요? 우리도 영어 단어 3,500자 외우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한자는 더 빡세요. 저도 중국인이지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상용 한자를 이렇게 줄였는데도 중국인들의 문맹률이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이니까 중국 정부는 징징대지 말라고 이것만큼은 꼭 외우라고 하면서 1,800자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것만 외워도 90%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요. 이러면서 중국의 문맹률이 90%에서 한 5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좀 더 편리하게 쓰라고 간체자를 정해주었는데요. 이 간체자도 외워야 합니다. 그럼 외울 양이 다시 또 늘어났네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컴퓨터로 작업을 하잖아요. 이러면 더 혼란스러워져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에는 중국어 자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 발음을 생각하며 로마자를 쓰고 이걸 다시 중국 한자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판에 적을 때 중국어 소리를 생각하고 영어 알파벳을 적고 이걸 다시 중국어로 변환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핑잉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중국어 발음이 핑거인데 이를 로마자로 PING-GO로 타이핑하고 이걸 다시 중국이라는 한자로 변환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알파벳이 틀리면 변환할 수 있는 한자는 다른 검색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한자도 알아야지만 중국어 소리를 영어로 말할 때 쓰이는 영어 스펠링도 외워야 한다는 거죠. 핸드폰을 많이 하는 요즘 젊은 중국인들은 영어 스펠링만 알고 한자는 쓸 줄 모르는 디지털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한국 분들은 소리 나는 대로 바로 한국어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 일인지 이제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중국에는 성조라고 하는 소리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시간만 따라해도 목소리 나갑니다. 안 쓰던 목을 쓰려면 성대결절 바로 오거든요. 같은 알파벳이라도 4개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사용해도 마로 각각 달라집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도 외워야 해요. 사연을 작성하면서 보니 저희 중국어가 대혼란의 환장 파티네요. 중국에는 이렇게 문맹률도 높지만 저희 아들처럼 난독증도 많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무려 1,500만 명이요. 대단하죠? 그중 한 명이 저희 아들인 거죠. 저는 몇 일 동안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난독증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던 것이죠. 저희 아들이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아노 악보도 잘 암기하고 큐브 같은 공간 지각력을 요구하는 작업은 뛰어났거든요. 같이 보드게임을 해도 아이는 모양과 숫자를 잘 맞추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저희 부부를 이겼어요. 그리고 의사소통 측면에서도 상황 파악도 빨랐고 예의도 바랐죠. 다른 모든 것들의 인지 능력은 오히려 월등했어요. 딱 하나 한자를 읽는 것만 빼고요. 병원에서 난독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아이도 힘들었는지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났어요. 툭하면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하고 멍하니 창가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아침에 아이를 깨우러 가면 밤새 울었는지 베갯니디 젖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힘들고 지친 저의 행색을 보고 옆에 있던 교직원이 말하더군요. 본인 사촌도 글 읽는 걸 힘들어하다가 한국인 국제학교에 보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어도 모르는 아이를 한국 학교에 보내서 어쩌라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교직원은 중국과 미국의 문맹률은 각각 50%, 21%에 이르는데 한국의 문맹률은 0%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글의 간결함과 과학성 때문이라고요. 영어 알파벳은 26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수백 개에 불과하지만 한글은 24자만 알면 천여 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한글에는 모음의 가지수가 영어보다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일단 아이도 더 이상 중국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고 좀 색다른 환경에 노출해주는 것도 아이의 우울증 증세를 완화시켜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국제학교는 한국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인 학교이기 때문에 중국인 입학이 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안 되지만 학교를 수소문한 끝에 받아주는 곳을 찾았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이가 밤마다 저에게 한국어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아이는 한글을 배우는 게 쉽고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다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국제학교 선생님도 아이에게 용기를 많이 불어넣어 주셔서 아이 스스로도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저도 아이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는데 정말 한 30분 만에 글이 읽혀졌습니다. 물론 아이가 저보다 더 잘 읽어냅니다.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들이 하도 졸라서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들은 공항에서부터 길거리 구석구석에 있는 한글들을 저희에게 모두 읽어주었습니다. 첸, 여기 이게 무슨 뜻이야? 고기를 부추와 함께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첸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첸은 그 내용을 중국어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를 데리고 한국의 대치동이라는 곳에 방문했는데요. 수학 선생님인 제가 다른 과목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 수학학원만 들려서 테스트 비용을 내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테스트 결과를 통해 도형이 약한지, 추론이 약한지,
아이의 취약한 부분을 섬세하게 알려주셨고 중국의 수학 진도가 어떤지 확인하시고는 문제집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보물찾기의 비밀지도를 손에 얻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테스트를 보고 나오는 길에 학원로비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꼬맹이들이 중학교 수학 문제인 소인수분해를 푸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교육열이 매우 뜨겁다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원을 나와서는 아들하고 약속한 대로 불닭볶음면과 바나나 우유를 사주었습니다. 테스트를 열심히 치른 상은 주어야지요. 유튜브를 통해서 불닭볶음면을 많이 보아온 아들은 그 매운 걸 곧 잘 먹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전 너무 매워서 한 입만 먹고 포기했고 바나나 우유로 간신히 매운 혀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 그거 아세요? 중국에서 이 바나나 우유가 인기라는 거요. 중국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한국 빙그레 기업이 900ml의 대용량 바나나 우유도 출시했답니다. 한글도 그렇고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이 바나나 우유까지 요즘 부러운 게 많은 한국입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잘 아는 아들 덕분에 한국 여행을 수월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제학교를 1년 넘게 다닌 지금 선생님의 말로는 체내 한글어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신문이나 소설 등도 읽을 수 있으니 한글책을 많이 사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자로는 동화책도 힘들어하던 아이였는데 한글로는 벌써 신문을 읽을 수 있다니. 중국어로는 단어 하나 읽지 못했던 아들이 어떻게 한국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서 저는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지며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꽤나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했는데요. 그 논문에 따르면 난독증도 문자의 종류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난독증에 걸렸다고 모든 언어를 읽기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다른 언어는 수월하게 잘 읽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내용은 중국어나 영어보다 한국어가 난독증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한글은 그 생김새에 따라 그 소리를 내는 방식이 과학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점도 한글을 터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아이가 문자 대결을 해보자고 해서 저는 중국 자판으로 아이는 한국의 천지인 자판으로 대결을 했는데요. 할아버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이가 저보다 정말 월등히 빠르게 보냈습니다. 핸드폰 타이핑을 할 때도 한자보다 한글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쓰는 자판은 너무 느린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핑잉 때문입니다. 어린 아들한테 타자가 느리다고 놀림받으니 기분이 이상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모국어로 쓰는 한국인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도 한국어의 문자 전달력이 중국어보다 8배 정도 빠르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언어의 효율성은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테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효율적이라서 성장 속도가 압도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은 한글을 바탕으로 영어 공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영어를 배우니 더 쉽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언어에 자신감이 붙은 게 느껴지실까요? 지금 아들은 이전 까막눈이던 시절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고 밝은 성격이 되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이를 밝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글이 저희 아이를 구해주는 인이고 한글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는 대학교를 한국으로 진학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이와 떨어져 사는 건 힘들 것 같지만 한국은 안전하고 선진적인 나라니까 본인만 좋다면 저희 부부도 한국 유학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만약 아이가 성장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면 한국 분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사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 덕분에 아이의 난독증을 해결하고 아이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된 중국인 엄마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감동 스토리 월드백